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노입니다. 네, 지난주에 상당히 좀 이벤트가 좀 많은 그런 한 주였었죠. 뭐 물가 지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었고, 굵직한 IT 기업들의 ICT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시장은 좀 상당히 우려했던 뭐 그런 바하고는 조금 틀리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자,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이재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실적 시즌이라서 뭐 일단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선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이 시장을 이렇게 쭉 가려면 좀 장기적인 좀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과대 낙폭 그 구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쉬어가려면, 일단 오늘 같은 장이 사실 어찌 보면 저는 쉬어간다고 장을 보고 싶습니다. 쉬어가면 길게 간다. 그 이유는 미증시는 어저께 상당히 기술적부터 시작해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이었죠. 근데 국내 시장은 사실 커플링 현상으로 조금 타오를 것 같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좀 반응은 없었습니다. 잠깐만 제가 차트를 한번 지금 코스피 차트를 한번 지금 펴놨는데요. 지금 4개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4개를 보고 있는데 화살표를 방향 보면 급등한다. 아니면 다시 눌림목을 주면서 급등한다. 아니면 지금같이 쉬어가면서 길게 가면서 2500포인트로 해서 상향한다. 아니면 다시 하락한다는 4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악재 부분은 사실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요. 그리고 8월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조금 저는 서머 랠리가 조금 그래도 하반, 그러니까 중순까지는 계속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쉴수록 오히려 2,500까지 편하게 이렇게 길게 갈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 번째인 화살표 있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제일 현명한 시장의 흐름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좀 긴 호흡으로 이제 어려운 시장도 잘 헤쳐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생각했을 때 한번 쉬어가면 길게 간다. 오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시장이 그쵸. 뭐 지금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20일에서 60일 이평선 사이 그 사이에 지금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 형태로 움직일 것 같고요. 자, 2300포인트 초반대 그러니까 뭐 한 3주 전 정도 그때 배워야 산다나 아침에 그 마켓 시그널이란 프로 그쪽에서 8시 하는 프로 그쪽에서 2460 정도까지는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이거는 시장의 과거가 그래 왔었습니다. 과거에 240주 이평선을 주봉상 이렇게 강하게 좀 뚫고 내려갔을 때 그럴 때는 242평선까지 단기간에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2460 정도까지는 일단 뭐 올라올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뭐 그 정도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이 62평선은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있습니다. 22평선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은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61이평선에 조금 가까운 그런 위치가 됩니다. 자, 기둥이 이렇게 어떤 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아래 위로 이렇게 쭉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쭉 압축이 되죠. 압축이 되다가 위로든 아래로든 어느 쪽으로든 이렇게 방향을 좀 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 좀 압축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반등 정도까지는 일단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옆으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스닥도 보게 되면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20일, 60일 나스닥은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우리 시장보다 훨씬 더 강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는 떨어지고 있는 122평선 한 번 정도 더 올라가면 122평선 정도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뭐 조금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의 저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62평선에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저항,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은 일단 뭐 지수 자체가 전에처럼 급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진 않겠지만요. 조금 답답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런 시장에서는 지수 관련주들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좀 유리한 국면이다. 요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야인시대 일부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일단 참여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또는 토마토 증권통을 검색하시고요. 전화는 02-325-8200번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첫 번째 스타트를 긋겠습니다. 자, 한독 크린텍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우리 아이디가 푸른 바른생활님이고요. 일단은 지금 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어찌 보면 이 올라 있는 상태고 1,600원에 10%가 진입되어 있네요. 1,600원. 1,600원 이제 한독 크린텍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 한독 크린텍은 뭐 옛날부터 많이 봤던 종목이고 사실 어제 재미없는 종목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 10%의 비중에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의 종목은 아니라고는 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단은 수익 구간인데 지금 보다시피 우크라이나 지금 이 전쟁, 우리 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후 지금 1월부터 10월 시작해서 항상 박스권의 횡보장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는 차트가 보면 우하방으로 일단은 쏠림이 내려왔던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정확하게 제가 종목을 봤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박스 형태의 종목입니다. 박스 형태의 지금 횡보를 지금 계속 치고 있는 장면인데 일단 6월 24일 날 한번 이렇게 급락을 한번 떨어졌지만 다시 또 급등하면서 자리를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이 날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대형주 같은 형태의 어찌 보면 흐름을 보여주는 한독 크린텍은요.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아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필터, 정수기 필터에 관련된 종목인데 카본 활성탄 필터라고 혹시 아실나 모르겠는데 정수기에는 아래 보면 스폰지의 형태의 일단은 찌꺼기를 걸러주는 거와 그 다음에 유해 원소인 필터를 이렇게 4단계로 대부분 배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카본이라는 게 코코넛 활성탄, 불을 갖다 후했던 그걸 가지고 탄으로 만들어서 그걸 정제하는 건데 그거는 대부분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장마 때 이 물을 제거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에서 뭐 피코그램도 있고요. 이 관련 종목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필터 조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에 또 장에서 이렇게 한번 올 수 있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게 되면 상하수도 사업들, 우리 인프라 사업이라 불리는 기반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그게 폭격맞아서 지금 상수도 시설이 많이 망가졌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재건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중장비라든지 기계 기술 들어가면서 생활적인 밀접한 식수, 생활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이 하나같이 이슈 테마 종목으로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관련된 이슈가 뜨게 되면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보시면 12,500원, 상단 12,500원, 자 12,500원이고요. 12,500원. 그 다음에 지금 하단으로 보면 1,600원. 지금 진입한 구간과 거의 동일합니다. 진입한 구간인데 1,600원입니다.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채널식으로 오히려 보면 종목을 한번 보시면서 저 같으면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 눌림목일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딱 정확한 1,600원 진입행구와 동일한 겁니다. 1,600원이 어찌 보면 하단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다시 우상방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안에 지금 보이는 박스권이니까 12,500원에서 이렇게 이익을 보시고 일단은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청산하시는 방법이 좋을 거라 보아지고요. 지금까지 한 7, 8개월 동안 한번 슈팅이 나왔던 건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던 1월 초라든지 이게 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만 이게 12,500원만 잠시 이렇게 올라갔다 꼬리 물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12,500원이 이 종목의 지금 맥시멈 돌파하기는 좀 힘들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12,500원까지 보시면서 10% 비중이니까 크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가져가시더라도 손해보지 않고 잃지 않는 이 종목이라고 봐집니다. 네. 네. 다음은 엉거주춤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에브리봇 28,000원에 10% 매수하셨습니다. 다른 로봇보다 찌글찌글합니다. 뭐 진단 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뭐 좀 찌글찌글하다라는 뭐 그런 표현도 적당할 것 같고 또 주가 자체가 우리 올려주신 시청자님 필명대로 조금 주가 흐르는 게 엉거주춤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로봇 관련주가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로봇 청소기 같은 걸 만들죠. 근데 뭐 지금 다른 쪽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로봇 청소기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커가고 있는 그런 시장은 맞아요. 지금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연평균 뭐 한 22% 정도 그 정도의 성장은 하고 있고 이 에브리봇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성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매출 규모를 보게 되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기준으로 작년보다 뭐 한 20% 정도 성장을 하긴 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거기에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는 그런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로봇 관련주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적자가 나는 기업이죠. 근데 이 에브리봇은 좀 우리 생활에 좀 많이 이렇게 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봇 청소기를 만들기 때문에 뭐 일단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뭐 올해도 영업이익 기준 100억은 훨씬 넘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에브리봇이 그 로봇 청소기가 성장하는 거 뭐 그게 한 20%, 22%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성장성 생각해 보면 지금 1881억 정도 시가총액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는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관심을 받습니까? 뭐 자율주행 관련되는 그러니까 배달 로봇 이런 것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달 로봇이 저 횡단보도도 다니고 인도도 다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그걸 풀어줄 방침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협동 로봇 같은 것들 뭐 협동 로봇이라는 게 이 로봇팔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가다 TV 보게 되면 뭐 그 로봇이 저 닭도 튀기고 뭐 저 카페에서 얼음도 동그랗게 깎고 그런 것들 나오죠. 그런 것들이 협동 로봇이에요. 그쪽이 가장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에브리봇은 그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는 그렇게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요. 자, 이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말씀드릴 때마다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죠.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로봇을 매수한다라고 하고 싶다라는 그런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뭐 그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전에 말씀드릴 때 그때 22,000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오늘 3만 원 넘어갔다 왔죠. 그래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 좀 관심도 집중돼서 받고 그러는데 조금 관심도가 떨어져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부분들이 찍혀 내려오기 때문에 또 이게 다른 종목들은 이 등락폭이 큰데 또 빠져도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뭐 관심을 제대로 못 받고 그랬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28,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 조금은 모자란 듯 합니다. 최근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제대로 상승 대열에 편승하지 못했는데요. 자,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에 여기서 좀 바닥을 찍었던 그 가격대가 있죠. 자, 보시면 이쪽인데요. 자, 이쪽에 가격대가 이쪽에서 이거를 무너뜨리면서 급락하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요. 자, 요게 저가가 한 33,000원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면 한 33,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33,000원대 정도 가면 그때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꽃방울님이 또 나오셨네요. 자, 메가스터디 교육, 88,000원, 88,000원, 100%. 수요일까지 한 방 남았나요? 하면서 또 우리 또 이 꽃방울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진단 관련 종목이 한 번씩 100%를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어주는 또 유튜브 회원이신데요. 자, 제가 이 메가스터디 교육을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일체의 지금 상승을 지금 두 번의 어찌 보면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제 나왔던 게 뭐냐면 교육부 장관이 이제 초등학교를 1년을 이제 빨리 입학시키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시키고 사회에서 빠른 일단은
그걸 하기 위해서 사회에 일단은 영입하기 위한 어찌 보면 교육 체계를 갖다가 조금 바꾼다는 어찌 보면 그게 메시지를 냈던 게 좀 컸다고 봐지고요. 사실은 메가스터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이 그 전뿐만 아니고 뭐가 오늘 교육에서 많이 떴냐면 딱 하나입니다. 지금 2차 지금 BA 2.75 지금 관련 지금 했던 이 코로나 관련 갑자기 재확산 이제 더블링 현상이 나면서 2만 명씩 계속 나오면 지금 7만 명 이상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단체 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단체로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교육에 관련 종목들이 또 갑자기 또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도돌이표처럼 다시 한 번 더 재확산을 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시 한번 종목이 오를 거다. 그런 생각이 개인 투자분들은 많이 진입을 했을 것 같고요. 자, 그걸 한번 알려면 정확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일단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맞네요. 개인 투자가분들은 많이 누적 매수를 많이 했고 외인과 기관들은 도돌이표 한 번 깼던 것은 이렇게 다시 역행하지 않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근데 투신사부터 시작해서는 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메가스터디 같은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지만 이 교육 관련 중에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또 성인들까지 같이 공부하는 온라인 형태로 해서 이 어찌 뭐 교육에 어떻게 보면 이 그까지 길게까지 봐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탈바꿈 나간다는 게 조금 메가스터디 교육이 일반 그거 좀 다르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초, 중, 고등학교 사업 부분도 있지만 지역 관련된 사업부도 하기 때문에 저는 메가스터디 교육은 제가 알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대장주로서 교육 종목 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시총 장어보다는 메가스터디 교육을 조금 이렇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꽃방울님께서는 진입이 정확하게 88,000원에 진입을 하셨어요. 88,000원에 진입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대 낙폭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6월 좀 초였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나라 증시가 전체적으로 과대 낙폭했던 이쪽이었죠. 하다가 다시 추세가 횡보로 가다가 우상방으로 올라가면서 21일평을 딛고 다시 추세가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는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갖고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음압 변동 이게 테마가 계속 순환을 돌면서 이제 교육까지 왔습니다. 교육까지 왔는데 지금 오늘도 일단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2.38%로 일단 종가 마감을 했는데 저는 이 전고점인 103,000원, 이 103,000원인 요 박스 안에까지는 충분히 수익률을 낼 거라고 그냥 차트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격 자체가 21평이 많이 벌어져 있고 지금 시장에서 메가스터디뿐만 아니고 오늘도 사실은 시장이 오전에 상당히 좋지 않은데 교육 관련 종목들이 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워낙 메가스터디는 1조가 일단은 넘는 일단은 시총이 워낙 큰 대형주에 속한 종목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보시면 꼬리를 내리고 일단 꼬리를 타고 내려오지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량 자체는 계속 낙대 일단은 과대 낙폭이 떨어졌던 구간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래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평선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점. 그 다음에 전고점이 103,000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3,000원까지 충분히 이 구간은 올라갈 거로 예상됩니다. 올라갈 예상되기 때문에 꽃방울님의 또 항상 하시는 또 100% 또 몰빵 투자에서는 어찌 보면 종목은 잘 고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대형 종목이라든지 좀 가능성 있는 종목은 아무튼 괜찮겠지만 이런 걸 또 방송에 나와서 다른 분들 따라하실까 싶어 사실 겁이 나지만 아무튼 잘 들어가고 일단 수익권이기 때문에 저는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기 힘드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목표가를 정하면 항상 그 목적에서 청산하고 나오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담비꼬야님, 미중 갈등, 여러 히터류가 뜨네요.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3,500원에 매수하셨네요. 다행히 비중은 좀 작습니다. 야, 이거 3,500원에 매수하셔갖고, 뭐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1,900원까지, 1,905원까지 빠졌었네요. 좀 비중이 작아서 다행이지, 많았으면 굉장히 고생을 하실 뻔 했는데, 자, 일단 뭐 좀 올라오죠. 지금 뭐
우리 담비꼬야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입니다. 좀 이따가 지금 뭐 잠깐 종목 상담 끝나고 난 다음에 미니 강의 비슷하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진행을 할 텐데요. 그때도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지금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이유가 미중 간의 갈등이죠. 자,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싱가포르 갔다가 말레이시아 갔다가 대만을 들릴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들려서 일본 들렸다가 귀국을 하는데요. 자,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뭐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 뭐 둘이 전화 통화해갖고 뭐 좀 잘 풀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말싸움만 하다 말았죠. 뭐 대만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경고를 했죠. 대만에다가 뭐 지금 상태에서 바꾸려는 그런 걸 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하니까 시진핑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하는 일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겠네요. 자, 히토류가 무서운 게 어떤 그 연구 자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좀 소재가 히토류죠. 근데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페라이트 마그네틱 자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걸 생산하기 때문에 히토류를 막으면 요걸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요런 부분들은 히토류 관련주들도 전에처럼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 전에 투기적으로 움직일 때는 굉장히 세게 움직였는데 힘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가게 된다라면 뭐 굉장히 또 지금 좀 험악해지겠죠. 험악해져서 뭐 조금 이렇게 급등락하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겠지만 크게 지속력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더라도 실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받침이 돼주면 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라고 여기면서 좀 기다릴 수 있는데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작년보다는 매출이 좀 1분기에 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1분기에 한 15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요. 시가총액이 지금 1258억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요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안 되고 오로지 테마 하나 그거 하나만 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들렸다가 돌아간다라면 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등락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력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반등이 나올 때 팔고 나오는 게 맞는데요. 자, 오늘 좀 거래량을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돼 갖고 2시 근처에서 갑자기 이렇게 요게 10분봉인데요. 갑자기 확 들어올렸다가 쭉 밀어버리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누가 들어올렸다가 그냥 위에서 판 겁니다. 매도한 거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도 좀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오늘 2,600만 주 정도 거래를 실어놨으니까 이대로 그대로 끝내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아직도 방문 전이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때는 매수하신 가격, 그 가격 일단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는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말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 중에 히토류하고 관련되는 것들이 있죠. 자, 뭐 티플렉스 같은 종목 전에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때 그 EJ 할 때 2월 중순쯤에 좀 추천을 드려갖고 한 70%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요게 티플렉스가 제대로 못 올라오고 이제 바닥 다지고 조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적도 어느 정도 이렇게 뒷받침돼 주니까요. 시가총액도 유니온 머티리얼즈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움직이면 원금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좀 빠져나오셔갖고 히토류 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면 티플렉스 같은 걸로 갈아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자, 이 우리 시청자분님께서 지금 종목이 나왔는데 유튜브인데 꽥꽥님, 아이디 꽥꽥님이신데요. 효성 TNC, 예, 42만 4천 원, 42만 4천 원 진입가고요. 비중은 10%랍니다. 실적 이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효성 TNC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효성은 일단은 이 기업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다들 아는 섬유입니다. 섬유. 일단은 효성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일단은 이 인적 분할로 나왔던 일단은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요. 1분기랑 1월부터 3월, 이게 3월, 그 다음에 이렇게 4, 5, 6월 달 있는 이 2분기랑 실적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분기 실적이 부진한 어차피 제조업과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2분기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 효성 TNC가 우리가 이 원단의 루비통이라 불리는 어떻게 보면 스판덱스, 이 스판덱스 사업이 아시아, 유럽, 미주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도 일단은 상당히 이렇게 1위를 지키고 있는 일단은 원단계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당히 칭하지 않습니까? 원단이 최고 좋은 이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왜 2분기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졌을까라는 한번 시장의 가이던스든 전에 이게 실적이 나오기 전에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대부분 그겁니다. 중국의 일단 봉쇄령이 제일 컸다고 저는 봐지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중국의 락다운 현상들이 이제 점차 좀 완화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국 경제에서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다음에부터는 조금 이제 좀 덜하다는 점. 근데 실제로 락다운을 하면서 판매량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효성 TNC의 주가를 이렇게 하방으로 끌어내렸던 어찌 보면 이렇게 기점이 아니라 봅니다. 자, 그리고 1분기라고 불리는 이때는 그나마 그래도 눌림목을 주면서 어느 정도로 눌림목에서 하프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이렇게 우하방 내려오는데 자, 문제는 2분기입니다. 2분기부터는 그냥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너무 좋지가 않는 어쩌면 상황인데 제일 저점인 29만 1천 원이 일단은 7월 15일이었으니까 지금 오늘도 종가가 마이너스 8.27%로 일단은 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저점인 29만 1,500원이 어찌 보면 매물대 이렇게 지지를 일단 받쳐준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손절적인 부분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님께서 이 종목을 계속 살리고 싶고 그다음에 수익을 나오고 싶다면 일단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무조건 한번 이렇게 평단가를 낮추든 아니면 탈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어찌 보면 제일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상단 전고점인 부분 이 부분 42만 4천 원이 어찌 보면 조금 제일 위의 선이라고 봐지는데요. 42만 4천 원이 어찌 보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들어간 진입가예요. 그러니까 이번 투자는 조금 10%좀 비중도 뭐 높다 작다면 작은 상황이지만 조금 이 종목은 조금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했던 그 쉽게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자했던 시점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실패한 거라고 좀 봐지고요. 일단 종목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든지 이게 상황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저는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가야지만이 좀 스판덱 시장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봐지고요. 일단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아다시피 이 타이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사업 중에 보강제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북미라든지 유럽에서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원단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뭐 이렇게 자동차의 그 에어백 그런 것도 원단도 다 같이 또 이렇게 보강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봤을 때는 일단은 하반기에서는 좀 시장이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매출이 높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우하방에서 다시 추세가
상승기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이 좀 이렇게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실적의 민감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있는 실적에서 다시 한번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횡보를 한번 길게 한번 홀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일단 하반기에 실적을 보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좀 아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 추매도 아니고 홀딩으로 보고 일단 제일 마지막 라스트 일단 라인은 29만 1,000원, 29만 1,000원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심택이요. 아, 심택이요. 예, 예, 매수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49,000원이요. 49,000원에 비중은요? 비중은요? 50%요. 50% 매수하셨어요. 네. 많이 매수하셨네요. 자, 뭐 아, 49,000원이면 올해 한 5월 달 정도에 들어가셨나요? 예, 아, 5월 달 정도예요. 그때 들어가셨다가 지금까지 마음고생이 굉장히 좀 크셨겠네요. 예, 예. 요거 왜 저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습니까? 2022년 하반기도 좋고 2023년까지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 좀 비중도 좀 많이 실었습니다. 뭐 저 내년 이후까지도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뭐 그런 거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비중이 50%나 실으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두 번에 했습니다. 예? 저 5만 얼마 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예. 비싸게 사셨다가 밑에서 또 잡고 그러셨나 보네요. 예, 예. 그래서 평균 단가가 49,000원이신데, 예. 자, 뭐 조금 오늘 움직임은 조금 아쉽습니다. 요게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2분기 한 분기에 영업이익이 1,147억이 나왔으니까 뭐 지금 현재 이 심택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 3,300억 정도니까 굉장히 좀 그 실적만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싼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좀 많이 보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목들 좀 역대급 실적을 이렇게 내놓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바로 이렇게 밀리는 그런 경우가 뭐 자주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그만큼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실적이 나올 걸로 알고 주식을 미리 매수를 했다라면 실적 나오면 그때는 뭐 이거 팔고 다른 쪽에 가자 이런 심리가 좀 강하게 생길 거예요. 아마 그런 물량들이 오늘 좀 위에서 갭으로 마침 7% 떠서 시작했으니까 거기서부터 매물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단기간에는 조금 뭐 오늘 기관, 외국인 뭐 전부 다 매도를 하면서 거래량이 좀 실렸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조금 올라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밀린 이유가 2분기 실적이 저렇게 잘 나왔는데 혹시 이게 실적이 뭐 이게 고점 아니야? 실적이 피크아웃 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조금 부각이 됐죠. 그리고 실제로도 저 하반기에는 2분기만큼 실적이 그렇게 뭐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내일도 뭐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대신에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지금 실적 대비해 갖고 주가가 그렇게 비싼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지금 이거를 손절을 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비중은 좀 많긴 하지만요. 뭐 추가 매수 이렇게 갖고 비중이 늘린 거니까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좀 있다라면 저항선은 이쪽 구간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4월 말부터 5월 달 정도까지 굉장히 좀 장기간 이렇게 횡보를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뭐 5만 원 좀 위에 올라갔다가 5만 원 깼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깼다가 다시 올라갔다 깼다가 한 달 이상을 막 그렇게 쭉 옆으로 기었어요. 자, 즉 이쪽에서 많이 물린 분들이 많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서 물리신 분들, 우리 시청자님도 평균 단가는 뭐 그 근처 정도 되지만요. 그분들은 분명히 야 이거 이까지만 올라오면 나는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그냥 쉽게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에서는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렇게 좀 5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조금 정리를 하고 조금 좀 뭐랄까 실적이 피크가 아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쪽들도 상당 부분 존재하니까요. 그런 쪽으로 갈아타실 생각을 하시고 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드리겠고 5만 원 근처 정도에서는 매도하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시청자님? 아, 그럼 오늘요. 예. 공매도 관계가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도 들으면. 예, 지금 이게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오늘 그 상승 부분에서요. 상승 부분에서 예. 보고 공매도 때문에 많이 이제 낮아졌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매도도 충분히 아침에 7%가 떴으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 쳤던 사람들도 쇼커버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좀 바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매물 소화하는 그런 기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에 밀렸든 그냥 매물에 밀렸든 어쨌거나 밀린 건 사실이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 매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보유하세요. 지금 보유하시고 5만 원 근처 정도 가면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유튜브 일단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디가 몬트리올 아들이라고 놓으셨는데요. 일단 기아를 갖다가 50% 일단 비중을 넣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소렌토 매장까지도 가보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들어갈 종목이 어떤 차종이 있고 이 차종이 잘 팔리는 데 대해서 믿음과 확신에 대한 어찌 보면 그런 거에서 한번 매장까지 가셨는데 일단은 소렌토를 알아보니까 21개월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와 이렇게 21개월이면 21개월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안 살 수가 없구나 하는 어떤 생각에 지금 84,400원인데 16만 원까지 기대한다고 이렇게 한다네요.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은데 뭐 차는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뭐 판단을 다 하셨어요. 이 시청자분은 본인이 아프셔가지고 장이 안 좋아서 설사나는데 약국 가서 지금 정로원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망은 어떤 이 약을 먹으면 언제까지 설사가 낫는 거지 보면 어제 마지막 팩트만 말씀을 좀 원하는 것 같네요. 자, 일단은 기아자동차 우리 시청자님께서 일단은 뭐 16만 원까지 기대한다고 하시는데 뭐 그거는 그냥 꿈과 미래 그냥 현실이라고 좀 봐지고요. 16만 원까지는 가기 힘들다고 봐지고요. 자, 일단은 시장이란 것은 그 자동차 그다음에 그 관련주 그 시장의 모든 게 포괄적인 게 이렇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기아차가 있으면 현대차가 있겠죠. 현대가 있으면 미국에 포드가 있습니다. 포드가 있으면 GM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 경쟁하는 차종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이게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즉 기아차가 EV6가 좀 잘 팔린다고 하지만 이 기아차가 전기차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냥 SUV 그냥 자동차 그냥 EV6가 많이 팔리고 국내에서는 소렌토가 좀 많이 팔린다는 점. 이제 그다음에 생산 대비가 한 6% 이상 많이 팔린다는 거. 그러면 지금같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제 상황이 또 시작되면 전에처럼 또 도돌이표처럼 또 돌아갈까 싶은 생각이 드시는데 일단은 한번 반도체 관련된 부품 수급 차질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키 같은 경우에도 좀 비싼 차량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주지만 일반 차들은 일반 싱글로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급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업체 측에서 일단 박을 다 쳐놨고요. 일단 경영 불확실이 일단 지속된 상황이지만 일단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 제가 봤을 때는 신차가 일단 많이 팔린다고 해서 뭐 그렇게 또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가랑이 안에 제조되는 자동차는 2만여 개 부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노조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는 이제 노조 협상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계속
순조롭게 잘 해결됐습니다. 근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금속 노조 같은 경우에는 또 강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근데 바로 파업했던 이 선례가 있던 좀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적인 부분에서도 좀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상용차주 제일 많이 피기 본고입니다. 본고. 기아, 본고. 그만큼 장사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본고차에 대한 소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SUV 플러스 본고차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아무튼 하반기에는 자동차가 좀 계속 나갈 거다.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이 또 선방하기 때문에 좋아질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의 이 더블 현상,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지금 확진자처럼 더블 같지는 않나고 알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을 지금 상담을 받는데 그러니까 93,000원까지는 혹시나 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반기를 해봐야 지금 몇 개월 안 남았고 지금 시장이 지금 경기가 좀 약간 경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있어서 수출 쪽에는 또 유리할 수 있지만 의외로 또 부품이라든지 또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원료라든지 공급에서 또 그 이상의 또 금액을 또 지불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또 동일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인 제가 봤을 때는 88,000원, 88,000원 정도가 어찌 보면 기아 자동차의 이 채널 형태의 어찌 보면 그 주가의 흐름이라고 좀 봐지기 때문에 10만 원을 좀 넘기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혹시 대박이 치거나 하면 또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차종이 근데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해야지만 이 주가가 되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2차 전지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조업은 2배, 3배입니다. 그 점을 조금 명심하시고 2차 전지하 종목과 다르다는 거, 완성차라는 점을 좀 착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88,000원입니다. 88,000원으로 목표가 정하시고 일단은 이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종목 상담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왔죠. 자, 뭐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시아를 방문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갔다가 말레이시아 갔다 대만 들릴지 안 들릴지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곤두서 있습니다, 신경이. 지난주 말에, 그러니까 7월 말이죠. 그때 중국은 대만 쪽에다가 뭐 사격 훈련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막 대나처럼 밤에 했는데 대나처럼 막 환할 정도로 아주 그냥 진짜로 퍼붓듯이 쏘더라고요. 그리고 뭐 공공연하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 쪽에 이 펠로시 의장은 그런 얘기를 하죠. 가는 거는 내가 가고 안 가고는 보안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밝힐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필리핀 해상에 가 있었던 우리 미국의 항모 전단이요.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 요게 지금 지난주에 남중국해로 복귀를 했습니다. 글로 진입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미국 군용기가 요거는 일본에 10대가 도착을 했는데요. 이거는 일본에서 주둔하고 있는 주일 미군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본토의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어떤 군용기, 전투기일 텐데 뭐 저런 게 종류까지는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군용기 열대가 또 일본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여차하면 좀 불똥이 크게 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펠로시 의장이 그 대만을 방문을 만약에 한다라면 근데 저는 방문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국에서도 어지간히 그냥 했으면 뭐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는 중국이 저렇게 뭐 사격을 비오듯이 해대고 그러면 그런 걸 봤으니까 이게 미국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방문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 뭐 미국 군용기 뭐 이런 것들도 와 있다라는 것들이 그 방문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 뭐 꼭 군사적인 충돌이 아니더라도 대만을 방문을 하고 나면 미중 관계는 한참 동안 또 냉각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대만 해협의 그런 긴장감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중국이 뭐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심심하면 전투기로 넘어갔다가 오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방산 관련되는 쪽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저런 얘기도 드리는데요. 자, 우리나라 내부에도 조금 일이 있죠. 한미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연합훈련 관련해 갖고 뭐 상당히 북한도 좀 여기다 대고 좀 비난을 많이 하고 있죠. 주요 일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2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자, 요거는 산업부하고 방사청의 고위 관계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요거는 내일 오전에 있어요. 오전에 있고 그다음에 내일 오후에는 국무총리가 을지연습 준비 보고 회의를 합니다. 국무총리가 주재를 해서 이런 회의를 하는데 자, 뭐 저거 두 개 다 마찬가지 뭐 저 방사청하고 저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모여서 얘기하는 거는 방산 수출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려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 저 을지 자유의 방패라고 요번 훈련 이름은 그렇게 붙였습니다. 북한은 지금 또 뭐 저 북침 전쟁 뭐 그걸 시연해 한다. 이건 용납 못할 도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이 방산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한 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게 미국이 제일 위에 미국이고 두 번째가 러시아입니다. 자, 뭐 미국이 방산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죠. 미국은 그냥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러시아가 한 20% 정도 전 세계 방산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 러시아가 수출하던 물량들 이런 부분들은 웬만한 나라에서는 러시아제 무기를 못 살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인도 같은 나라가 저 러시아산 원유는 수입을 해도요. 무기를 수입을 한다라면 또 이거 얘기 차원이 틀려지는 얘기니까 아마 쉽게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렇게 편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림은 2021년도에 방산 수출이 확 늘었죠. 저게 한 70억 달러 정도 됩니다. 2021년도에. 근데 2020년보다 2배가 늘었어요. 근데 올해 방사청장께서 하신 얘기는 올해 방산 수출은 작년보다도 2배가 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150억 달러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지금 수출 계약이 막 터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큰 게 뒤에 이렇게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방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EJ 할 때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웬만한 것들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좀 말씀을 안 드렸던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시장에 그렇게 관심을 받질 못했습니다. 자, 뭐 오늘 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미래에셋 쪽에서 뭐 목표가를 하향하고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근데 ICT 쪽의 실적이 안 좋아서 목표가를 하향을 했으니까 이 매출 구조를 따져보면요. 저 방산 쪽이 72%입니다. 그리고 이쪽 ICT 쪽은 27%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포트로 인해 갖고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되면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레이더 같은 거를 만들기 때문에 직접 뭐 전투기, 뭐 저 자주포 이렇게 뭐 미사일 이렇게 제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종목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 올라갔을 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저 한국항공우주나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3만 원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매수해서 기다렸으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또 저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LIG 넥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오르지 않았을 때 그때 매수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KFX 사업 저거는 우리나라 국산 전투기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 4조 2천억 수출한 거 여기 중에 1조 2천억은 하나 시스템 겁니다. 그리고 UAM이라고 하는 에어택시 관련주로 분류가 되니까 요거 하나 시스템 조정받는 구간에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번 주 스케줄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스케줄 중에서 오펙의 일단은 회의 예정입니다. 오펙이라는 것은 일단 석유죠. 지금 제일 불안한 게 공급 불안해서 제일 에너지 부분이 제일 불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밀이라든지 여러 지금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안정권에 들어왔는데 지금 한번 모니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지금 상황도 보면 이 고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120달러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100불대로 지금 계속 일단은 이 박스권이라고 불리는 이 안에 계속 횡보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저점이라 생각하시는데 지금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의 에너지에 어찌 뭐 무기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3일이 지나야지만이 오펙의 또 회의가 끝나야지만이 올 하반기에 석유 시장이 어떻게 갈 건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녹록지 않는 상황이 또 뭐냐면 내추럴 가스라고 불리는 가스 같은 것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가스도 시장이 지금 계속 고점을 본다는 점, 이 점이 이 하반기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자, 하나는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 이어지는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중에서 또 대형주라고 불리는 뭐 카카오 그룹 관련된 뭐 페이라든지 게임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KTNG, 우리나라 담배를 판매하는 옛날에 담배 인상공사죠. 지금은 담배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KTNG, 롯데쇼핑까지 일단은 하반기에 지금 이 실적들이 2분기 실적이 하반기에 연결성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1분기든 2분기든 성적이 좋으면 3분기, 4분기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시장의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이번 주가 거의 절정에 이를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잘 보고 가시면 옥석주를 좋은 종목을 가질 수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옥석 종목을 가지고 나오려는데 지금은 HK이노엔이라든지 워낙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까? 지금 추천했는데 좋아지고 있는데 한번 크게 한번 올라오게 되면 청산하고 다시 한번 좋은 종목으로 한번 보답하기 위해서 일단은 오늘은 안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네,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 한 주 종목 잘 선정하시면서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어지는 투자의 신 2부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